이게 사람마다 투자의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누구죠? 최진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방 투자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속이 겁이 많아가지고 지방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지방이라는 거는 저는 광역지자체는 지방이지만은 그래도 좀 안전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조금 충청도 쪽도 하시고 강원도 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선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취향은 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이 제일 안전하고 수도권에서도 뭐 1억 전후로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2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때가 좀 꽤 있고 뭐 최진문 대표님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지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생각하십시오. 최진문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은 소액 그다음에 네. 신축 또는 분양권 약간 좀 절세 관점에서 챙겨 먹을 거 비과세 챙겨 먹고 4848 이런 개념인데 네. 저도 좀 달라요. 대표님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걸 권고하세요? 저는 4848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투자의 성향과 여건에 따라 다른 정답은 거는데, 없습니다. 예, 정답은 네.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애 주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정 능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추종해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집을 사서 길게 놔두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깊숙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도 주식을 외국 주식을 하거든요. 해외 주식을. 근데 해외 주식도 오랫동안 묵혀둔 게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는 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래 묵혀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엔비디아 갖고 계십니까? 엔비디아 갖고 있죠. 네, 평단가가 $100 정도 되죠. 100달러. 그럼 지금 11배 정도 되죠. 배 11배. 예,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엔비디아를 저번에 한 20주인가 좀 팔았거든요. 20주 정도를 팔았는데 그때 250만 원 비과세를 받고 220만 원인가 받고 공제를 받고 해서 이제 세금을 냈어요. 냈는데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샀나 보니까 그냥 한 주, 두 주, 그다음에 세 주, 그다음에 좀 많이 떨어졌다. 5주.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넣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틈틈이 넣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 수익을 쓰지 않거든요. 달러로 받잖아요. 그럼 달러를 고스란히 증권으로 가요. 그리고 증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소하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넣으니까는 어느 순간에 막 주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제가 300달러부터 시작했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전 넣었어요. 떨어질 때, 또 떨어졌네? 그럼 한두 주. 또 떨어졌네? 또 한두 주. 그렇게 떨어지는 걸 한 1년 동안 떨어지는 걸 계속 넣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제가 그냥, 조금 많이 사야겠다. 한 10주. 이렇게 한번 샀는데. 귀여워. 예, 10주. 근데 지금 그 10주 샀을 때가 $110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팔긴 팔았지만은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지금 부동산 방송인데 제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절세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조금 이따가 쓸 거거든요. 평단가를 지금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쯤이면 그 달러들 다 투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팔 거예요. 그럼 평단가가 100짜리가 500, 600, 70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금 구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절세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848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고 조금씩 안전하게 제가 이제 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좋은 시기가 있을 때 투자를 하고 기다렸다. 옛날에 분양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좀 사가지고 등기 전에 팔고 이런 것들은 했지만 지금 또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방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묵혀두는 전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상 젊은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이 묵힘 전략들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또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서 묵힌다는 게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채 정도까지? 저도 이제 다주택자라서 느낀 게 있는데 진짜 많이 하면은 3주택 정도까지는 그냥 돌리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과세를 하면서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가지고 이걸 한 개 팔고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비과세를 포기하면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완전 이 스타일이 다르네요. 또. 예. 비과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비과세를 포기하니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거꾸로.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팔 때는 시간을 한 5년 정도를 두고 조금씩 현금을 일부는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비과세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대부분 세무적인 전략들을 세우지만은 부동산과 복합해서 전략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럽니다. 그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늘리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물론 뭐 옛날에 뭐 한 1억짜리 집이 지금 한 30억 됐다. 그 한 개인데 또 한 개 더 산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거보다는 그때는 비과세를 하는 게 맞지만은 웬만큼 시작할 때 자산을 늘리면 비과세를 포기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개를 가져가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보다 세 개로 알 세 개를 낳게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건 또 비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랑 뭐 똘똘한 한 채가 맞느냐, 아니면은 그 뭐 여러 채를 가진 게 맞느냐, 이게 저는 왜 다주택자가 됐냐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만약에 제가 한 번에 10억, 20억이 있었으면요, 똘똘한 한 채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이 그 당시에 부모님이 돈을 해주셨거든요. 뭐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데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돈이 생기고 전세가가 또 오르는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돈을 보태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제 월급을 1원도 안 썼어요.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전에. 그 전에. 직장 생활 많이 했어요, 저. 연구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청에도 있었고, 예. 그러면 예. 뭐 별정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별정직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시청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도 연구소도 있었고,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뭐 도시계획 쪽은 다 있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 생활은 자유로운 나의 영혼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들, 그것도 완전히 체감하고 그냥 이제 미리 깨달았지만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은 꼭 해야 된다.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들어가 봤던 거고, 그거는 제가 빨리 나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도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또 투자금에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제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갔었던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돈의 여력들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똘똘한 한 채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지, 다주택자가 좋다, 1주택자가 좋다, 그거 아니라 내 형편에 대한 진단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례로 예전에 그 전철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 여의도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 같이 샀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실패했고 그 가족은 성공했어요. 왜 다른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샀는데 우리는 실패했고 거기는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자산이 조금 있었고 우리는 자산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버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무서우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익을 못 봤어요. 거기는 이익을 많이 봤죠. 한 2억짜리가 10억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물건인데도 서로의 체력이 다르고 하니까 전략도 달라지고 매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경험치로 이것들을 유지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이 경험치로 또 다주택에 갈 건가, 아니면은 뭐 1주택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도 참 질문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네. 이미 다주택이 분들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주택수를 줄여서 네. 영차에서 이제 강남, 저는 싫습니다. 마포 아, 뭐 이런 전략을 또 좀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네네. 싫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요 다주택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소위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 플러스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토지거래하고까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주택자가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거래 비용들이 지금은 당장 많이 들고 그리고 거꾸로 그런 상급지에 가려고 하면은 취득세 문제가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가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 바로 들어가서 두 채가 되면은 세금이 8.4%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물건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완전히 쭉정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팔아서 세금의 완화 구간들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적극적인 투자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상승이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아, 이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 체력 관리를 못 해가지고 금매로 던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돈을 전부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의 여분들도 지금은 조금 남겨놓고 균형을 가져가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 네. 하나로 뭉치는 거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지금 조정 대상이 풀리거나 취득세라든지 세금 문제들이 조금은 괜찮아져야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채가 있는데 5채를 싹 다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도 뭐 경기권에 있는 거랑 서울의 하급지야. 그럼 저는 팔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간다고 한들 강남에 지금 집이 막 30억 이렇게 하는데 30억짜리에 8.4%면은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세거든요. 소득 공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벤처 투자도 많이 해요. 벤처 투자하면은 맞아요. 20개 정도 하면은 그 중에 3개가 성공하거든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걸로 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 회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마십시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벤처 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득 공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이제 세금도 따져보면서 만약에 2채면은 모아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3채 이상이면은 지금 조금 힘들지 않나.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쭉정이가 있으면은 현금으로 쭉정이라서 죄송합니다. 쭉정이 사시는 분도 있을 때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조금 현금 흐름을 큰 돈이 아닐 테니 조금 가지고 있다가 좀 다른 기회들이 뭔지를 엿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